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여행은 어디셨나요? 저는 이번에 다녀온 캄차카가 아마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지 중 단연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땡땡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름이면 찾았다는 풍문도 있었는데요. 화산, 곰, 바다코끼리, 범고래 등등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캄차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따라오시죠. 캄차카는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반도입니다.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한반도 면적의 2배가 좀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땅에 300개의 휴화산과 30개의 활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여정은 화산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호텔로 우리를 픽업하러 온 가이드는 미니버스에 우리를 태우더니 본격적인 산악지프로 갈아타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산악지프입니다. 타이어 크기만 사람 허리를 훌쩍 넘었고요. 차량 높이는 대략 3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프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것 싶더니 어느새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에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화산이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없고요. 그냥 차가 달리는 곳이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6월 초인데 아직도 화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악지프는 우리 일행 6명을 싣고 산을 올랐습니다. 가이드는 중간중간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했습니다. 공기를 빼 타이어를 물렁하게 만들어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바위 위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 3시간가량을 오르더니 기가 막힌 절경이 펼쳐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일행들은 인생샷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이드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펴고 간식을 차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서 화산 앞까지 간다고 합니다.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허기지면 안된다며 연어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6월이었지만 약 1000m 고지에 오르니 제법 쌀쌀했습니다. 가이드는 장갑과 모자를 쓰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등산 스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틱까지 필요한가 싶었지만 조금만 가다 보니 스틱이 없으면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눈에 발이 푹푹 빠지고 경사가 심해 스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3km 정도 오르니 드디어 산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트노프스키 화산이 뿜어내는 열기는 상당했습니다. 가이드는 마스크를 쓰고 눈을 크게 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은 캄차카 강 래프팅입니다. 약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고무보트에 오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멀리는 화산들이 보이고 우리 일행은 서로서로 낚싯대를 던집니다. 6월 초라 많지는 않지만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도 보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행은 허탕을 쳤습니다. 연어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곰도 못 보았습니다. 8월부터 9월 초가 피크라고 합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강을 약 1시간 반가량 타고 내려오니 가이드가 멋진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전통 가정식입니다. 뜨거운 고기 스프가 일품이었습니다. 킹크랩으로 만든 샐러드는 너무 맛있었고요. 날이 추웠다면서 집에서 담근 술도 내주었습니다. 같이 갔던 러시아 일행들과 주거니 받거니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오는 길에 노천 온천을 들렸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월 초라 기온이 15도 이하였지만 모두 추운 줄 모르고 온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곰을 보았습니다. 도로가에 앉아 놀고 있었는데요. 우리 일행들은 창가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연신 셔터를 눌러줬습니다. 셋째 날도 화장등반입니다. 캄차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아바체스키 화산입니다.
아바친스키 화산은 이렇게 옆으로 5개의 다른 화산들과 마치 가족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아바친스키 화산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산 입구에서 타이어 공기를 뺍니다.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퀴 한쪽이 눈밭에 빠졌습니다. 남자들이 내려서 앞으로 뒤로 밀어보아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약 30분을 기다려 겨우 차 한 대를 만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오이. 가이드는 미안한 마음에 분주했지만 같이 갔던 일행들은 익스트림이라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우리는 샌드위치 간식을 먹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아바친스키 화산의 낙타봉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베이스 캠프에서 3km 정도였지만 정말 숨이 턱에 찼습니다. 경사도 급하고 눈밭이라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오르니 정상에 오른 값을 합니다. 넷째 날은 캄차카 바다 투어입니다. 아침 일찍 항구에 도착한 우리들은 오늘을 함께할 배를 배정받고 탑승합니다. 바다 투어는 약 15명 정도 함께하는데요. 선장과 우리를 안내해줄 가이드가 오늘 하루 우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항구를 떠난 배는 멋진 화산을 뒤로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중간중간 멋있는 포인트마다 들러 사진을 찍게 해주고 가이드가 설명도 해주는데요. 이 바위는 띠리브라따라고 우리말로 하면 삼형제 바위라고 합니다. 가이드는 대게를 손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찜통에 넣고 쪄주는데요. 모두 정말 개눈 감추듯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타리치코프 섬에 도착합니다. 스타리치코프 섬은 기러기들의 둥지입니다. 섬의 작은 구멍마다 기러기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배는 범고래를 찾아 떠납니다. 선장이 어떻게 범고래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무전을 하면서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범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배 옆을 신나게 헤엄칩니다. 5마리가 한꺼번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바다코끼리 섬으로 떠납니다. 이 섬에는 바다코끼리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다 낚시가 시작됩니다. 제 옆 사람은 낚싯대를 넣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정말 팔뚝만한 고기가 올라옵니다.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약 1시간가량 낚시로 7마리 정도 낚았습니다. 가이드는 바로 고기를 손질하고 튀김옷을 입혀 튀겨내었습니다. 바로 잡은 고기의 살은 정말 태롱태롱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는지 기러기들이 배 뒤를 따라옵니다. 30분가량 이어진 기러기 떼들의 질주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헬기 투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6월까지는 헬기 투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캄차카 파블롭스키 시내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캄차카의 해변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백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모래는 모두 검정색을 띄었습니다. 화산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는 자석을 대면 철 성분이 달라붙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해변이 50km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가장 먼저 정착했다는 거리로 왔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오래된 집들이 문화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해변공원이 이어지는데요. 해변공원에는 화산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해산물 시장에는 신선한 물고기와 연어알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출장 온 사람들로 보이는 분들이 집에 가져갈 생선을 흥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멀리 화산을 보니 그동안 지냈던 일주일의 추억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있었던 캄차카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 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자연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완전히 색다른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그런데 가이드는 꼭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도 필수로 가입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용했던 여행사 홈페이지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러시아어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번역기의 도움만으로도 캄차카를 느끼시기는 충분합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